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쉽게 만들기의 꿈꿀 박기현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디오 강의로 몇 가지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홈페이지의 역할 및 구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홈페이지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그런 섹션을 생각을 합니다. 즉, 첫 번째는 정보의 전달의 그런 부분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섹션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티의 섹션입니다. 즉,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섹션이죠. 자, 그래서 정보 전달과 또 커뮤니티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섹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과 다르게 지금은 이 홈페이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여러 가지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룹 커뮤니티, 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오피니언,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라이프 스토리라고 하면 그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그 SNS 서비스들은 한 사람의 삶의 그런 이야기들을 사진이나 글, 동영상 이런 것들로 그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서비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오픈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질려서 그 다음으로 찾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폐쇄형 그룹 커뮤니티인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카페 또는 네이버 밴드와 같은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메신저들과 또 채팅들 하는 그런 앱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이 바로 블로그 또는 트위터. 자, 이런 이 서비스들이 그 홈페이지와 비슷한 그런 종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전달을 하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동으로 이제 소멸이라 그래야 되나요? 없어지게 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통하여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갈수록 더 확장되고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러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재정적인 투자를 무릅쓰고라도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관찰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홈페이지와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그 차이와 공통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통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서로가 공유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자기가 어떤 의견을 전달하거나 내가 나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둘 다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서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에는 서로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단점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홈페이지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이 홈페이지를 좀 더 파워풀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까 홈페이지 전통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정보 전달과 또 커뮤니티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커뮤니티의 부분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전달이나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라이어티하게 보여주는 데에는 홈페이지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즉각성이라고 하는 속도 또는 편리성을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즉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 스마트폰을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대상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속도 면에서는 홈페이지가 결코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와 또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글을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렸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받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또는 뭐 포워딩 그리고 또 리트윗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달했던 그 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성, 그리고 두 번째는 체계적인 자료의 정리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 두 가지는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누군가가 어떤 글을 올렸을 때 내가 그 글을 언젠가 본 적이 있어서 그 글을 찾으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화면을 스크롤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다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내가 보았던, 내가 들었던 그런 정보를 보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반면에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단점은 바로 홈페이지의 장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홈페이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트리 구조, 즉 계층 구조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체계적이고 순서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홈페이지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더 자세하게 주제별로 또는 어떤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할 수도 있으며 또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버라이어티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무한적인 게시판과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라도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홈페이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 어떤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보다는 홈페이지가 조금 더 진중한 무게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일 수 있어요. 즉, 홈페이지는 좀 무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좀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겁고 가벼운 것이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장단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즉,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찾아갈 때에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친정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푸근함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는 홈페이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찾아가는 서비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소식이 찾아오는 그런 이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럼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구성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제안을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각각의 장점들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통찰적인 그런 이 안목으로 이 홈페이지를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뭐 예전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1990년대, 정확히 말하면 1994년도에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회사에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그런 웹 브라우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의 그 www, 즉 웹 세상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그 많은 닷컴의 회사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을 하면서 개인도 그 회사들과 동일하게 자기의 도메인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매력에서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드림위버라고 하는 그런 웹 저작 도구, 한국에서는 뭐 나무 웹 에디터라고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고 코딩을 하는 그랬던 기억들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홈페이지, 처음 당시에 홈페이지는 내가 단순하게 내가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만 쭉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했던 정보 전달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인터넷 프로그래밍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게시판들이 처음에는 돈을 주고 사야 했지만 나중에 공개된 그런 이 게시판 프로그램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제로보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제로보드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내 홈페이지에도 게시판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타나면서 너도 나도 홈페이지를 소통의 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본다면 어느 교회의 그 한 기관에서 즉 뭐 구역이라든가 또는 대학 청년문화 이런 곳에서 우리도 이 게시판을 만들어서 서로의 뭐 소감을 성경 말씀을 읽고 얻었던 그런 이 영감이나 그런 소감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자.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서도 한번 교제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방들을 개설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 글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항상 매일매일 글을 올릴 수도 없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차츰차츰 그 처음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 남기고 다른 사람이 댓글을 써주는 것에 좋아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댓글을 달아주는 것도 즐겨하였지만 한 2달 정도가 지나면 그러한 것들이 점점 그 열기가 식어져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그런 빈도수가 줄어들고 또 나중에 뭐 스팸 그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게시판에 스팸 메시지들을 잔뜩 올리고 나면 결국에는 그 게시판이 폐쇄가 돼버리는 그런 악순환들을 저희가 체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런 그 시행착오들을 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을 하고 싶습니다. 즉 커뮤니티, 그런 커뮤니티의 일부 기능들은 과감하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넘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홈페이지에는 좀 더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저장을 하고 서로 간의 그런 이 가벼운 그런 이 대화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서 그곳에다가 뭐 밴드를 만들어도 좋고요. 또는 페이스북에 그것을 통해 서로 이 교제를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큰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바로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필름으로 영화를 만들고 그것이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이 그 영화의 모든 수입이었습니다. 뭐 그것을 그 판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었지만 어쨌든 그 영화의 수입은 영화를 만들어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지불한 티켓 값이 그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스타워즈라고 하는 이 영화는 그 영화사에 있어서 아주 한 큰 획을 그은 그런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스타워즈의 영화에 나왔던 그런 모든 캐릭터들을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 캐릭터 산업을 발전을 시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장난감으로 나오고 또 코믹북이나 또는 그래픽 노블로 나와서 그 세계관들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의 거대한 프랜차이즈를 구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거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 하나하나는 단순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상품들로 파생되어서 더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원소스 멀티 유즈의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같이 잘 활용을 하는데, 그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대로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편화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중요한 정보를 올리고 그것을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런 체계를 가지게 된다면, 그래서 홈페이지와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친정집 또는 쇼케이스 또는 박물관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그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또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메뉴들을 구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이 정보들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 기능은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대부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이 내용들을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그 끝부분에 홈페이지에 링크를 달아서 그 링크를 눌러 손쉽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홈페이지가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라든가 어떤 그런 그룹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그 키 멤버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전달된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유포시키고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욱더 강력한 그런 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 디자인의 흐름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글과 그림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었죠.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모뎀이라든가 또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홈페이지 전체의 용량을 줄이는데 모든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자르기도 하고 그 색깔을 없애기도 하고 그 배경색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이런 팁들이 누가 홈페이지를 더 잘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실력을 좌우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인터넷의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나면서 사람들이 좀 더 화려한 그런 서비스들을 추구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뭐 플래시라든가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화려한 화면들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심지어는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 홈페이지의 배경을 동영상으로 넣는 그런 시도들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인 레이아웃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홈페이지는 3단 구성을 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즉 상단에 메뉴바가 있고, 그리고 좌측에 2차 메뉴, 그리고 우측에 본문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인 3단 구조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3단 구성은 주로 데스크탑이나 이런 컴퓨터에서 보기에 쉬운 그런 공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수록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빈도수가 그 데스크탑보다는 모바일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전통적인 3단 구성보다는 데스크탑에서 접속을 했을 때는 뭐 원하는 3단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모바일로 접속을 했을 때에도 그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런 이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실질적인 그런 디자인의 그런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요. 모바일 형태의 그런 단순화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도 모바일 형태의 그런 이 시원시원한 그런 형태의 홈페이지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홈페이지를 어떤 기기로 접속을 하느냐를 스스로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는 그런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 기능들이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홈페이지를 만들 때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역할과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해서 내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런 설계도가 없이 무턱대고 어떤 집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찬히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그런 홈페이지에 그런 이 설계도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특색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자료의 그 정리를 어떤 형태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시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갈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메뉴를 각자 잘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홈페이지 그 역할 및 구성에 대한 그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영상을 조금 더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